오늘 설명할 문제들이 10, 12, 13, 4, 15, 20, 21, 22. 의외로 또 20번을 갖다가 못 푼 친구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해. 어떻게 푸셨어요? 그래프. 여전하군요. 단위원을 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1번 내가 그 톡방에다가 올려줬던 문제 있죠. 너만 아는 수학에도 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건 경험치가 있는 문제라서 솔직히 쉬웠어야 됐을 것 같고 좀 그냥 상황만 보인다면 어차피 특수한 상황일 것이다 하면서 들어갔고, 그럼 이제 1분 컷 나는 문제거든요. 네, 이 문제는 이제 맞추셨어야 됐을 것 같고, 22번도 난이도는 그냥 괜찮았던 것 같아. 이 문제는 이제 합성함수로 좀 볼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x, 얘도 x제곱,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직선, 2차 함수. 그거에다가 합성하고 또 합성하고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나가는 게 이제 이런 점화식의 형태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한번 정리해주지 않았나? 바로 전주에. 점화식은 몇 가지 유형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뭐 합성함수 유형, 주기성 찾는 유형, 뭐 홀짝 나누는, 분류하는 유형,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해주지 않았어? 안 해줬나?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조금 우리가 이제 경험치가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15번이 여기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 근데 15번도 좀 진득하게 풀면 그래 해볼만 하지 않았나. 엄청나게 어려운 해석이 들어가는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았다고 생각하고, 거기 뭐지? 그 지금 아랫반 또 맞춘 애 있어요. 제대로 풀었더라고. 그래서 요 정도는 좀 괜찮은 문제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14번? 이거 진짜 많이 얘기한 내용인 거거든요. 내가 최근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문제 있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개념. 삼각형, 원, 2개 나오면 비율이 딱 보여야 된다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비가 바로바로 나온다고. 난 이거 보자마자 너무 편했거든. 여기가 지금 요렇게 긋고 요렇게 그어가지고 삼각형 2개 만든 다음에, 물론 이제 당위성이나 연결고리는 내가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그럼 여기 삼각형, 이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지금 요 각을 기준으로 이제 요각이죠. 요각이랑 요각을 기준으로 이제 둘이 각이 똑같기 때문에 요거 마주보는 변의 길이, 요거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비가, 여긴 지금 반지름 길이 1대2라 그랬으니까 1대2인 게 바로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보조선 그었을 때 요 길이가 요 길이의 2배구나, 이게 바로 보여야 돼. 그래야 쉬운 문제인 거야. 그럼 끝나죠. 여기 지금 세변의 길이 다 나온 거니까 이제 여기 코사인 값 구하고 여기 구하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어쨌건 이 문제는 그랬고, 계속 넓이 관련한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 넓이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면 얘네들 S1, S2를 직접 구하는 문제 거의 없었지, 여지까지. 그지? 얘네들의 의미를 여기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바라보면 좋지 않았나. 쌤이 이제 그냥 날것의 풀이 그냥 올려줬잖아. 나 실제로 그렇게 풀었고 풀자마자 그냥 올린 거거든, 너네들한테. 그래서 이제 대충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냥 할 만한 문제였던 것 같고, 12번은 오히려 좀 계산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계산 밀어도 충분합니다. 계산 밀어도 충분해. 문자가 3개 나오고 그럼 식도 3개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계산하시면 무조건 풀리는 문제. 물론 이제 다른 방식으로도 풀 수 있겠지만 어쨌건 12번 정도 난이도면 특별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계산으로 밀어도 충분히 답 나와야죠. 그죠? 10번부터 가봅시다. 10번 치고는 난이도가 좀 더 무겁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모든 항이 자연수이고 공차가 같은 두 등차 수열 AN, BN이라 그랬어. 공차가 같다 그랬으니까 N의 개수가 지금 둘이 서로 똑같았을 것이고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 시그마 이렇게 나왔는데 N 대신에 0 집어넣었을 때 0 나오는 거잖아. 그럼 얘는 지금 이 수열의 합 가지고 일반항 구했을 때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식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거 그대로 계산하면 분자에도 N 있고 분모에도 N 있으면 짜증나잖아. 계산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당연히 얘를 갖다가 나눠 떨어뜨린 다음에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요 N 대신에 어떻게 8분의 1, 8N 플러스 4 만들어가지고 나눌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필요 없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계산하셔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정리하시면 정확하게 이제 똑같은 식인 거고, 나누시면 여기에 얘네들의 값이 8분의 1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여기 지금 2 앞으로 빼고 4 앞으로 빼서 8분의 1, 이게 뭐야? 2n 플러스 1분의 1? 요 정도 되겠지. 되셨죠?
요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다 n 대신 n-를 집어서 빼는 거지. 그럼 어차피 상수는 날라갈 것이고, 그럼 여기에서 a, n, b, n분의 1. 얘가 지금, 여기에다 n 대신 n-를 집어서 뺀 거니까, n-를 집어넣은 걸 빼면 플러스로 바뀌죠. 그럼 8분의 1에다가 2n-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 요 정도가 될 것 같고.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좀 통분을 해가지고 여기 분모에 있는 놈을 좀 찾고 싶을 거 아니야. 통분을 하시면 얘가 이제 2n-1, 2n 플러스 1. 그리고 여기가 이제 2n 플러스 1이고 여기 2n-1이니까 여기가 이제 2가 되는 거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an, bn이 결국 4 곱하기 2n-1 곱하기 2n 플러스 1이구나. 그럼 이제 공차가 같다 그랬으니까 2씩 하나씩 주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얘는 지금 4n-2랑 4n 플러스 2의 곱이 an 곱하기 bn인 것이고, 모든 항이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an이랑 bn이 가능성이 2개 있었거든. 원래는 자연수란 말이 없었으면. 왜냐면 공차가 둘 다 4가 아니라 둘 다 마이너스 4였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원래는 그것까지 따져주셔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둘 다 지금 여기서 모든 항이 자연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둘 다 그 개수가 공차가 양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집어넣고 계산해. 여기 8n이니까 8n의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8 곱하기 15인 거죠. 120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되겠죠? 12번. 자, 이 문제도 이제 계산으로 밀어볼 겁니다. 어떻게든 이제 계산을 잘 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충분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A, K, T, 문자가 3개니까 식 3개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드셔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넓이가 2로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가 지금 T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여기는 점 좌표를 T, 로그 A의 T 요 정도 잡으시고, 여기도 T, 마이너스 2 로그 A의 T 플러스 K 요 정도 잡으시고, 그럼 여기는 뭘까 이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게 이제 등적 변형이나 넓이에 관한 형태를 갖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바꿔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많이 풀잖아.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넓이가 같다 그랬으니까 밑변 길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지금 서로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여기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이거 모르면 못 푸는 문제입니다. 이건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무조건 x좌표가 얼마일 수밖에 없다? 2분의 t일 수밖에 없다 이건 거지. 그래서 여기는 2분의 t, 로그 a의 2분의 t 요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넓이가 요 큰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4니까 넓이에 관한 식 하나 써볼게. 넓이에 관한 식은 높이를 t, 밑변 길이를 예로 잡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거 빼시면 3 로그 a의 t 마이너스 k, 여기에다가 t 곱하시고 2분의 1배 때린 게 4니까 얘는 8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되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식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서 뭘 쓸까도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지금 두 함수가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만난 거잖아. 만났으니까 y좌표가 똑같다라는 정보 가지고 문제를 또 식 작성을 할 수가 있지. 그럼 여기는 로그 a의 2분의 t, 얘가 지금 여기에 2분의 t 집어넣은 마이너스 2 로그 a의 2분의 t 플러스 k와 같다. 그럼 k 값이 3 로그 a의 2분의 t 요렇게 하나 또 나오는 게 이게 이제 2번 식인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 하나를 어디에서 끄집어낼까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 조건이 뭐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은 이 직선은 원점을 지난다 이거 나와 있지. 원점이라는 정보 하나 알려준 거란 말이야. 이거 안 써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직선 위에 하나, 둘, 3개의 점을 알려준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뭘 세워? 기울기를 식을 세워야 되겠지. 기울기 식 세우시면 결국에 여기에다가 2배 때린 게 얘가 나온 거니까 여기에다 2배 때린 게 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2 로그 a의 2분의 t, 얘가 지금 로그 a의 t, 요게 이제 3번 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얘의 제곱이 얘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t 값이 얼마 나와? 4 이게 나오는 거지. 되셨죠? t 값이 4인 게 나왔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t 값이 4인 거니까 k 값은 3 로그 a의 2다. k 값은 3 로그 a의 2, 요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뭡니까? 여기에 이 식 갖다가 써먹어야 되는 거지. 여기가 이제 4인 거니까 나누시면 2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3 로그 a의 4 마이너스 k, 요게 지금 2다 요런 식 하나 나오는 거잖아.
K 대신에 로그 A의 2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요게 이제 결국엔 2가 앞으로 나와서 6배의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걔는 이제 3 로그 A의 2. 얘가 지금 2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얘가 이제 2라는 얘기죠. 되셨지? 그리고 여기에서 A의 3분의 2제곱이 2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A 값은 2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되셨죠? 다 나왔으니까 이제 계산하시면 답 나오겠네. 되지? 크게 특별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 13번. 13번도 정석은 그냥 쌤이 올려준 풀이 그대로입니다. 그 정도로 해도 충분하고 시간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넘길 수 있는 문제인 거고. 자, 여기 지금 최고차 한계수가 1인 2차 함수 fx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게 지금 요 부분의 넓이를 문제에서는 지금 S1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요 부분의 넓이를 S2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S2에서 S1을 2배에서 뺐을 때 6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럼 사실 요거 하나 더 어디 있는지 찾고 싶은 거거든. 그게 어디에 보이는 거야? 오른쪽에 여기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야. 됩니까? 여기가 지금 이게 이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 x는 3이라 그랬지. 2등분하는 직선이 x는 3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나는 지금 여기에서 요만큼이랑 요만큼의 길이는 지금 서로 같다라는 사실도 얻어낼 수가 있고 이해되시죠? 요 길이랑 같은 게 보여야 돼. 그리고 여기 지금 S1인데 또 S1이 여기에서 똑같도록 만들어주는 요 직선은 뭐였을까 이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당연히 요 길이랑 요 길이도 똑같아야만 할 거 아니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요만큼 길이랑 요만큼 길이랑 똑같은 거야. 그럼 여기가 3이었으니까 여기는 6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냥 인테그랄 0에서부터 6까지 fx에서 x-3을 직선을 빼 fx에서 x-3이라는 직선을 빼가지고 적분을 한 요 식이 사실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ES1에서 S2를 뺀 게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요게 지금 ES1에서 S2를 뺀 결과물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알려준 게 요게 6이라 그랬으니까 쟤네들의 값은 마이너스 6일 수밖에 없겠지. 얘가 이제 마이너스 6이다. 요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요 식이 뭐냐 이거지, 요 식이. 얘 식은 fx가 지금 최고차 한계수가 1인 2차 함수인 거니까 그냥 요거의 식은 내가 지금 여기가 축이 지금 x는 3인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 함수는 요거에서 요걸 뺀 함수는 축이 3인 그런 2차 함수일 것이고 최고차 한계수가 1인 거니까 x-3의 제곱 플러스 k꼴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거겠지. 그럼 요거를 적분 때렸을 때 마이너스 6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사실상 얘네들은 대칭축 구간의 지금 딱 대칭 구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3에서부터 6까지 2배 때린 x-3 제곱 플러스 k 요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요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날리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네들도 이제 0에서부터 3까지로 바꿀 수도 있는 거지. 뭐 x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네들은 그냥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kx 요거를 갖다가 0에서부터 3까지 적분 그럼 얘는 이제 9 플러스 3k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이제 3이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k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되셨어요? 그래서 결론 fx 얘가 뭐냐 x-3의 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x-3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구하라는 게 f-1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16에다가 마이너스 얼마 한 겁니까? 마이너스 6 한 거야? 뭐야? 뭐 잘못했나? 3이 아니지 않아요? 어디? 2로 나오는 거야. 아, 마이너스 3이지? 그죠? 마이너스 3이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인 거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4인 거지. 요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시면 16에서 8 뺀 거니까 8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문제 풀이 과정이 또 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 이거 사실 좀 째리면 또 다양한 풀이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얘가 지금 2등분 지점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냐면은 요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반드시 얼마일 수밖에 없어? 1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얘는 내가 지금 요게 의미하는 게 지금 S2에서 ES1을 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로 양변을 나눠주잖아? 그럼 뭐가 나오는 거냐면은 2분의 1 S2에서 S1을 뺐을 때 3이다라는 결과물을 얻는 거거든? 이 말 뜻이 뭐냐면은
여기 반띵에서 얘를 뺐을 때 3 나옵니다. 이 뜻인 거야. 이해되셨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냐면 나는 지금 여기에 요만큼 길이는 얼마인지 알아. 얘는 지금 최고차 함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만큼 길이는 거리고 그냥 바로 나오는 거죠. 얼마입니까? 9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되세요? 요 길이는 그냥 9야. 그런데 내가 지금 요만큼 넓이 있지. 요만큼 넓이는 그냥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3 곱하기 9 곱하기 3분의 1로 계산할 수 있지. 이해되십니까? 이거 2차 함수에서 뭐 이런 거 이제 적분 안 하고 상황 빨리 보는 방법 얘기 많이 했었던 거잖아.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요 직사각형, 요 지금 꼭지점이라고 했을 때 접선 여기를 기준으로 요 직사각형 넓이의 몇 배가 얘다? 3분의 1배가 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지. 2대 1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기에서는 사실 요만큼 넓이는 3 곱하기 9 곱하기 3분의 1에서 여기는 그냥 9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 됩니까? 그러면 넓이가 지금 저 모양의 넓이는 9인 걸 알고 있고 근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S2에서 S2의 절반 여기에서 이걸 뺀 식을 갖다가 좀 찾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 넓이에다가 뭐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죠. 반대죠. 여기 지금 요만큼 평행사변형을 우리가 이제 찾아. 요 평행사변형 넓이에서 요만큼 넓이 빼면 딱 째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 평행사변형 넓이가 얼마였길래 지금 얘를 여기에서 얘 9를 빼면은 이제 3이 나왔단 얘기야. 12였단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이 평행사변형 넓이가 지금 10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어차피 높이는 3인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4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럼 이 직선이 그냥 나온 거야. 여기 지금 y는 x-3이니까 여기는 y는 x-7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y는 x-7 이렇게 되는 거니까 f-1 값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마이너스 1,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이죠. 맞지? 여기에서 얼마만큼 올렸니 이거잖아. 거리 곱 때리면 4, 4, 16 더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16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것도 답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계속 뭔가 이 문제를 무조건 출제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의 넓이를 관련한 문제들을 넓이를 어떻게 니네들이 좀 이쁘게 해석해 볼래 하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지. 나는 이게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게 좀 보여. 그래서 수능에도 무조건 한 문제 출제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 도형을 찾는다. 내가 원하는 그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내가 얘네들을 좀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도형을 어떻게 변형시키면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얘네들을 다 구해야 되는 문제는 지금 출제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상황을 찾으라고. 이쁜 상황을. 되겠죠? 이거 다른 해석도 있는데 적분을 해가지고 도함수로 보고 하는 해석도 있는데 그건 좀 약간 발상적이라서 그냥 안 할게. 아시겠죠? 자, 이 문제는 보자마자 너무 반가웠거든요. 나왔다. 또 나왔다. 이러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게 계속 나오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그럼 여기에는 이제 주어진 조건들이 여기가 지금 3이고 여기가 지금 5고 여기가 지금 4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조건들을 어떻게든 내가 이용해서 얘 길이를 구하고 싶다는 얘기는 솔직히 뭐가 좀 구하고 싶은 건 요 값 구하고 싶은 거거든. 얘 각만 알면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얘 구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흩어져 있는 이 정보들을 여기에다가 모아놓고 싶은 거야. 이 각 하나의 정보를 바꾸는 요 각 정보 하나를 얻는 것으로 바꾸고 싶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여기에 지금 반지름 길이비 알려줬잖아. 당연히 뭐 써야 돼? 사인 법칙 무조건 써야 되는 거지. 그럼 사인 법칙을 쓰려면 각을 하나 정하고 변을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알려준 건 이 원에서는 여기 지금 변밖에 안 알려줬지. 당연히 어느 각을 찾아야 되겠어. 요렇게 그어가지고 요 삼각형의 요 각을 갖다 찾아야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요 각을 갖다가 내가 알고 그러니까 모른다고 치고 여기를 세타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원에서도 삼각형, 내접 삼각형 하나 찾는데 각이 세타인 내접 삼각형 하나를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럼 세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죠. 그지?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당위성을 찾는다고. 여기 세타 그럼 당연히 삼각형은 이쪽으로 이렇게 그어야지. 됐어요? 근데 이거 각 갖고 마주보는 변, 각 갖고 마주보는 변, 반지름 길이비가 1대1 했으니까 여기 무조건 얼마라고 그냥? 6이라고 그냥 바로 나와야 된다니까? 이걸 막 사인 법칙을 쓴다 느낌이 아니고 우리는 알고 있어. 그냥 6이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6이고 그럼 끝난 게 여기 4, 5, 6이지. 이 코사인 값 그냥 바로 나오죠. 코사인 법칙 쓰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한 가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나는 이게 많이 나오는 그 삼각형이어가지고 좀 암기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야. 4, 5, 6짜리는 코사인 값이 8분의 1 뭐 이런 게 있거든요. 2, 3, 4 많이 나오고 4, 5, 6 많이 나오고 3, 5, 7, 3, 7, 8, 5, 7, 8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외워놓고 있으면 여러분들 암기 능력 좋지 않아? 암기 잘하지 않아? 나는 잘 못해가지고 그런 거 잘 못 외웠고 많이 못 써먹긴 했거든 나는. 근데 암기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거 알고 계시면 편해. 2, 3, 4짜리 4, 5, 6짜리 얘네들의 요 제일 긴 변의 각, 제일 긴 변 기준으로 마주보는 각의 코사인 값, 얘는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둔각이었겠지. 코사인 값이 음수면 둔각인 거죠. 그지? 그리고 여기는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좀 잘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여기에서 나오죠. 기억나나? 요거 이렇게 정삼각형 두 개. 여기가 지금 3, 여기가 지금 5. 그럼 여기 요만큼 길이는 7 요렇게 나왔을 때, 그럼 여기에서는 여기가 지금 여기 3, 여기 5, 여기 5, 여기 3 뭐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럼 여기에 각이 여기는 지금 120도, 여기 60도, 여기 60도. 그래서 자, 제일 작은 것부터 3, 5, 7.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에서 3, 7, 8. 3, 7, 8. 그리고 5, 7, 8. 요렇게 세 개는 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걸 좀 알고 가시면 되는 거냐면 7의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얘는 120도, 얘는 60도, 얘도 60도. 이거는 특수각만 나와가지고 이거를 좀 알고 계시면 편하다는 거지. 이거 수능에 14번으로 나온 문제예요. 수능 14번, 작년 수능 14번. 그래서 요 삼각형도 좀 자주 보이고. 되겠지? 그래서 이제 여유만 되면 암기해서 써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솔직히 이걸 모른다고 치고 여기에서 4랑 5만 나왔을 때도 이거 6인가? 이런 의심도 살짝 했거든? 이거 6이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살짝 했거든? 그리고 6같이 생겼잖아, 문제가. 그래서, 약간, 좀 경험치가 있으면 좀 더 편한 문제였던 것 같아. 어쨌건 이렇게 하면 이제 코사인 값이, 코사인 세타가 그냥 얼마입니까? 8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 쓰면 무조건 답 나오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고. 내가 스튜어트 정리 얘기하려다 말았었지, 그때 저번에. 스튜어트 정리 얘기하려다 말지 않았어, 저번 주에? 그런 게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냥 넘어갔지. 요 스튜어트 정리 쓸 수 있거든요. 여기 얘를 갖다 그냥 바로 걸 수 있어. 이 스튜어트 정리를 갖다 쓰면 그냥 계산이 바로 돼.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안 할게요. 알고 있으면 편한 공식이긴 한데 그것도 암기가 필요하고 잘 안 외워져, 문제는. 어쨌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통해서 볼 수가 있다. 되겠죠?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15번. 자, 지금 최고차 한계수가 1이고 요거 지금 얘네들 4차 함수 fx와 실수 전치합수 연속의 함수 gx. 골라잡기 문제 유형인 거죠. 요거는 계속해서 뭐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gx가 x 또는 fx 골라 잡는다. 얘 됐다가 얘 됐다가 얘 됐다가 얘 됐다가 막 갈아탈 수 있다라는 거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함수 gx는 무조건 모든 실수에서 이걸 만족시키고 연속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속함수.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나는 지점에서 바톤 터치가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인 거야. 되겠지? 그리고 뭐 요거 값을 구하라는데 가족권 볼게요. 가족권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gx의 x는 2에서의 미분계수의 정의인 거지.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2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2에서 무조건 연속이긴 한데 미분 불가능했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돼야 돼? 뾰족해야 되는 거죠. 첨점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x는 2에서 첨점. 그러면 반드시 갈아타야만 하는 거겠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x는 이 조건이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 조건을 해석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 풀고 못 풀고 갈리는 거지. 이거. 나 조건에서는 x는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거는 뭐 뭔지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고3인데. 그럼 얘는 이제 뭡니까? 원점 대칭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x는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항상 원점 대칭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제 그걸 만족시키는 a의 최소값이 4라 그랬으니까 4부터 여기에 뭐가 들어갔든지 무조건 다 원점 대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여기서 이제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4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안 돼. 여기에서 4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원점 대칭이었다는 얘기는 이 뜻인 거야. 자, 내가 지금 여기에 gx라는 놈은 얘 또는 얘인 거잖아. 근데 둘 중에 원점 대칭인 함수는 어떤 놈이야? y는 x죠. 그지? 그럼 y는 x를 내가 어디에서 골라야 된다는 얘기냐면 x는 4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무조건 x를 골라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뭐 y는 x가 이렇게 있었다고 칠 때 여기가 지금 4라고 치면 여기에 있는 놈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무조건 y는 x를 골라주세요.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 여기에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도 y는 x여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4 기준으로 이게 아니잖아? 그럼 원점 대칭이 아닌 함수인 거야, gx는. 4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gx가 원점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쪽에도 이렇게 딱 그려져야지만이 둘이 같이 봤을 때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에서 얘를 고르지 않고 다른 fx를 골랐다면 fx랑 얘가 지금 4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같이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얘를 그냥 그려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정해진 거야. 무조건 얘를 골라야 돼. 되겠지? 자, 그래서 얘네들은 골라놓고 이제 가운데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관찰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도 여기에서 x는 2에서 첨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에서 만났는데 뾰족하게 뚫고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를 지나는 어떤 함수 fx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시면 좋겠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가운데 요 범위에서 fx가 어떻게 그려지면 좋을까? 이런 생각해보는 거지. 여기를 뚫고 가게 하면서. 되겠죠? 자, 그러면 가능한 함수의 그래프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 어떻게 그려지면 좋을까요? 지금 fx는 지금 4차 함수라 그랬고 최고차 한계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요 직선이랑 2에서 만나고 그리고 0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 0에서는 y는 x에 접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0,0 지나면서 내가 지금 얘네들이 기울기가 1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접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2에서 뚫고 가야 돼. 그럼 근이 1개인 거야. 1개인 거야. 접하면 안 되니까. 1개인데 여기에선 접했으니까 근 몇 개인 거야? 최소 2개인 거야. 그럼 4차 함수랑 직선이 교점이 지금 뭐 일단 2개가 나왔지만 근은 3개가 확보된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근 하나가 필요한 거지. 그걸 어디다가 잡느냐가 중요한 걸 거 아니야.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얘네들이 바톤 터치 되는 지점이 마이너스 4일지 4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여기에서 얘네들을 갖다가 근으로 확보를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의 교점을 더 추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디에서 잡아줄지를 갖다가 결정하셔야 돼요. 맞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능한 후보군이 0에서 접했는데 이 접한 지점이 뭐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그지? 뭐 이렇게 그려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접하는 지점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접했을 수도 있고 맞지? 아니면 접하는 지점이 요렇게 됐을 수도 있고 이 세 가지 형태인 거잖아. 접한다면. 그리고 이제 접하는 지점에서 삼중근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삼중근이 생긴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는 건데 자, 이 네 가지 개형 중에서 문제요건 만족하는 게 뭘까 이 생각하는 거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무조건 0이어야 되는 거지. 맞지? 그리고 여기가 무조건 뭐여야 돼? 2여야 되는 거죠. 여기가 4인 거지.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결정. 4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무조건 얘야. 그리고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무조건 얘야. 근데 여기서 갑자기 얘로 바톤 터치되면 안 되는 거지. 연속은 되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선택권이 없이 여기까지 가야 돼. 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사이에서 어떤 변화를 우리가 이제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 건데 요 지점에서 이제 갈아타야 되는 거는 반드시 갈아타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얘네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골랐으면 얘는 이렇게 고르란 얘기가 되는데 문제 조건은 뭐라 그랬어? 여기에서 최소값이 4다라는 정보가 주어졌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고르게 되면 사실 이거는 최소값이 4가 아니라 2가 되는 상황인 거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원점 대칭이 완성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아닌 거야. 그럼 여기에선 무조건 아래 걸 골라야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여기에선 이렇게 골라야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하나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얘는 무조건 여기가 0인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지금 2여야 되는 상황인 거지. 맞지? 그러면 자, 여기에서 지금 4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반드시 얘가 골라줘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가줘야 되는 거잖아. 어쩔 수 없이. 마치 바톤 터치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무조건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정할 때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4가 여기 어딘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서도 지금 무조건 y는 x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저 나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려면 여기 지금 음수 범위의 이 교점이 얼마여야 될까 이 생각하겠지.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였다고 치자. 그럼 2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원점 대칭이 완성돼 버리는 거니까 나조건 못 만족하죠. 그럼 여기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4여야 되는 거지. 이해되었습니까? 그래서 요건 요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얘를 고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 때문에 원점 대칭 구간이 더 늘어나 버리잖아. 이쪽으로 다 더 가버리면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성립하게 돼버릴 테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럼 여긴 무조건 얘를 골라야 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2에서 뚫고 가도록 하려면 여기에서도 아래쪽을 골라주셔야 되는 거지. 이해되었습니까? 그래야 첨점인 거니까. 이것도 가능한 거죠. 되셨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무조건 0이어야 되는데 2에서 바톤 터치 4에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골라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맞지? 이해되십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4에서는 뭐 이렇게 이제 y는 x가 또 골라줘야 되는 상황인 건데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얘네들을 갖다 고르려면은 2에서 뚫고 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 바톤 터치가 뭐 어디에서 되든지 간에 얘는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 2에서는 지금 뚫고 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얘는 이제 탈락인 거죠. 되겠죠? 여기에서는 얘가 0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무조건 2여야 되는데 그럼 여기 지금 4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여기에서 무조건 y는 x여야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무조건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는 아래 거를 골라줘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제 y는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선택돼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무조건 그냥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거는 이제 나조건 만족 못하죠.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원점 대칭인 거니까 탈락. 그래서 이거 두 개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구하라는 게 G-2랑 G3인 거잖아. 이거 지금 구하고 싶거든요. 쌤이 이제 여기 풀이에는 그때 쌤이 올려줬던 풀이에는 그냥 식 써버렸죠. 식 써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식 써가지고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어떻게 하셔도 돼. 그냥 얘는 지금 거리곱으로 계산 때리셔도 돼요. 마이너스 2는 그냥 얘는 그냥 마이너스 1 수밖에 없고 그리고 G3은 여기 있는 거잖아, 여기. 맞지? 그럼 요 길이만 알면 끝나는 거지. 맞죠? 어차피 최고차 한계수 1이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지금 3,3이면 요 길이가 얼마인지 알면 끝나. 3에서 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여기 1이고 여기 1이고 여기가 지금 3인 거죠. 그럼 3의 제곱 9만큼 빠진 거지. 그럼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6 요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는 지금 G 마이너스 2. 얘는 여기쯤 있는 거잖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맞죠? 요거 길이 구하면 되는 거겠지. 그럼 마이너스 2에서 요 길이는 이 길이 2, 요 길이 2, 2. 그리고 여기는 4. 맞죠? 그럼 얼마입니까? 4, 8에 32. 여기 32 빠진 거죠. 그럼 마이너스 36. 이해되었습니까? 되겠어요? 그리고 G3. 얘는 그냥 3. 이렇게 되는 것 같네. 맞나요? 되었어요? 뭐? 34. 34? 나 뭐 잘못했나? 32를 빼야 되는 거지. 맞지? 근데 왜 36이라고 썼지? 34죠. 마이너스 2에서 32 뺀 거니까. 이렇게 되고. 계산하시면 답 나오겠네.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꼭 거리곱 쓸 필요는 없습니다. 뭐 안 써도 되지만. 어차피 작성하는 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어차피 근데 상황은 똑같다. 20번. 자, 그래프 풀이는 다 아실 테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자, 양수 t에 대해서 닫힌 구간 0,t분의 2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가 있고 이게 0에서부터 t분의 2까지 범위를 알려줬거든요. k 값은 양수인 거야. 요거 양수. 자, 그리고 이 닫힌 구간 이 범위에서 얘네들 동경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관찰 먼저 해.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t 파이 x라는 놈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한 바퀴 내에서 해석해 이렇게 된 거지. 한 바퀴 내에서 해석해.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네들이 같다라는 정보 알려주니까 뭐 써볼 거 아니야? 써보세요. 루트 3 사인. 얘가 마이너스 3 코사인. 얘가 3k. 뭐 이렇게 된다며. 그럼 요거를 같다라고 했을 때는 뭐 하고 싶습니까? 나누고 싶어야 돼, 코사인으로. 그럼 탄젠트로 한 번에 함축시킬 수 있잖아. 그럼 탄젠트가 지금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얘기인 거니까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도록 하는 동경의 값은 뭐 나오는 게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3분의 2파이랑 3분의 5파이 이렇게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원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요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얘의 동경은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인 거야.
이해되었어요? 그래야 지금 여기가 뭐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루트 3 여기도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 건데 둘 중에 뭐냐? 여기에서는 지금 사인 값이 양수여야 되는 거거든. 사인 값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동경은 얘죠. 맞죠? 그래서 얘는 그냥 얼마야? tk 파이죠. tk 파이. 얘가 지금 무조건 3분의 2 파이. 요거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었어요? 얘가 무조건 3분의 2 파이. 그래서 나 지금 여기 t값도 알고 있고 t값이 아니래. 탄젠트 값을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 동경이 나왔고 tk 파이 값이 얼마인지 알았고 파이 날리시고 tk 값이 3분의 2야. 근데 이제 여기서 요거 안 써먹었으니까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얘네들의 값이 사인 값이 얼마 나오는 거냐면은 2분의 루트 3 나오는 거거든요. 얘가 2분의 3이거든요. k 값은 2분의 1. 맞죠? k 값 나왔으니까 t 값도 나오고 다 계산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되겠지? 됐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것도 배경 지식으로 얘기해줬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떤 a 사인 어쩌고랑 b 사인 b 코사인 어쩌고 그러니까 a 사인 x랑 b 코사인 x 이거 같도록 하는 상황을 갖다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는 게 편하다 그랬어? 코사인으로 나눠가지고 탄젠트로 해석하는 게 편하다고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이것도 강조했던 내용이야.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이 동경이 반드시 파이만큼 차이 나면 항상 똑같은 값들이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얘는 이제 탄젠트 x가 a분의 b랑 같다고 놓았을 땐 얘네들이 뭐 함수가 탄젠트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뭐 a분의 b가 이제 상수함수니까 상수함수 여기 어딘가 있었다고 치면 얘 간격은 반드시 교점 간격이 반드시 주기 파이만큼인 걸 우리가 아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갖다가 해석한다면 동경이 무조건 파이만큼 차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생각도 그냥 배경 지식으로 자리에 잡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21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거는 고2 때 풀었습니다. 고2 때 이런 문제 뭐 많이 했었던 거니까 그냥 빡빡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자, 최고차 한계수가 1이고 F0이 0인 3차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해서 fx랑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한다. 요게 지금 사실 쉬워. 이게 쉬워. 왜 쉽냐면은 이게 좀 더 어려우려면 어떻게 줘야 돼? 마이너스로 줘야 돼 이거. 쌤이 올려준 문제는 여기 마이너스였죠. 그게 훨씬 해석하기 짜증나거든요. 교점 개수를 빼가지고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황이 뭐지? 이런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긴 플러스라서 솔직히 쉬워. 어떤 거냐면 이 3차함수 fx는 0,0을 지난다. 그리고 얘 당연히 3차함수 어떻게 그려야 돼? 그 값 가지도록 그려야지. 만약에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돼? 교점이 계속해서 한 개만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연속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예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 값을 반드시 가지도록 fx를 그리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네들을 해석할 때 gt는 그냥 해석하는 게 y는 t랑 교점의 개수니까 y는 t를 긋겠지? 근데 gt-4는 어떻게 해석해? 얘는 y는 t-4라는 직선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거야. gt를 구해놓고 걔네들을 평행이동시키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가리 되는 거야.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y는 t와 y는 t-4 두 개 그려놓고 얘네들을 같이 움직여 나갔을 때 나오는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순간이 언제 생겼지? 이런 생각 해본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t값이 얼마에서 얘 불연속이 된다 그랬어? 0에서 불연속된다 그랬으니까 0에서 교점 개수가 달라졌다. 그럼 y는 0이랑 y는 마이너스 4가 딱 얘네들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최초의 불연속 지점은 여기에서 생겼겠네?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a 값이 양수라고 나와 있구나. 이 말이 없었으면 이게 이제 얘가 0으로 먼저 최초의 불연속이 아니라 a에서 최초의 불연속일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 양수라는 거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요런 거는 좀 포인트 잘 잡으시고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x축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거야. 접해야 되는데 자 여기가 x축이다. 요거 알려준 거야. 자 여기까지 됐고 그리고 솔직히 느낌이 와야 돼. 이 문제는 딱 보고 뭐야 t랑 t-4? 간격이 4네. 그럼 얘가 3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면 좋겠어. 왜냐면 너무 많이 했어. 3차 함수 특수한 상황인 거잖아.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또 드냐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순간이 생겼으면 위에서 내려왔을 때도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순간이 생겼던 거지. 무조건 그게
얘여야만 하는 상황인 거잖아. 그럼 가운데에서 불연속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 맞지? 이 가운데 사이에서 불연속이 생기면 안 돼.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에 y는 t-4가 여기 있고 y는 t가 여기 있는 상황에서 또 불연속이 한 번 더 생기는 상황이 그것만 나오도록 해라라는 얘기는 여기가 무조건 얼마였다? 여기가 t-4가 그러니까 a-4가 되고 y는 a-4가 있고 걔가 지금 얼마여야 될까? 이 생각해 보는 거지. 맞지? 이건 지금 모른다고 치고요.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게. 자, 요 간격이 얘 간격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상황이 달라지는데 만약에 얘가 간격이 작았다 치자. 그럼 얘에서 위로 올라가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순간은 교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게 되면 요 상황에서는 교점이 5개가 되고 요것보다 살짝 올라가면 그때는 뭐야? 교점이 6개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불연속 생겨버리지. 그럼 t-4가 0이 되는 순간에서 불연속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2개 불연속 생겨버렸거든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 또 여기에서 불연속 한 번 더 생기지. 그리고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 또 불연속이 한 번 더 생기지. 이렇게 되면 불연속 지점이 4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문제 조건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특수한 상황이 되도록 요 길이가 지금 4가 되도록 한다면 그때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순간 교점 개수 바뀌니까 불연속 한 번 되고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되는 순간에 어떻게 돼? 이 순간에 교점 4개였는데 이 순간에도 교점 4개고 이 순간에도 교점 4개인 거잖아. 연속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됐을 때 불연속이 생기는 거니까 아 여기는 지금 요 길이가 지금 4란 얘기는 여기 얘가 4여야 된다. 그럼 A 값이 8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되겠어요? 솔직히 이제 이 문제를 딱 보고 틀린 친구 이렇게 틀린 친구들도 있거든요. 있을 거거든. 지금 내가 아직까지는 못 봤는데 A가 3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틀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너무 이제 경험치가 많이 축적돼 있다 보니까 이거 특수한 상황이겠지 하고 찍어가지고 들어가면 얘가 4인 것까지는 그냥 바로 나오는데 이걸 A가 4다라고 좀 잘못 해석해가지고 계산을 틀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 나왔죠? 여기 지금 fx는 내가 지금 특수한 상황 여기 길이들이 다 1, 2 뭐 이런 건 다 나오는 것이고 근데 0,0 지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 x축이랑 만나는 지점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되는데 구하라는 게 뭐야? f8의 최소값. f8의 최소값이잖아. 그럼 8에서 값이 좀 아래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0을 최대한 왼쪽으로 이동시켜야 되겠죠. 0이 여기면 엄청 커질 거 아니야. 맞지? 여기 0이고 여기가 3인 거니까 f8은 8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요 길이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뭐야? 5의 제곱 곱하기 8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25 곱하기 8 200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죠? 22번. 솔직히 3월 모의고사 21번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21번 나는 그 문제가 더 어려워. 더 어렵다고 생각해. 이건 확실히 그것보다는 쉬워요. 자, 볼게. 여기 지금 모든 항이 실수인 AN. 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둘 다 0이 아니고 둘이 곱했을 때 0보다 컸다는 얘기는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였다. 이 뜻인 거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네들이 지금 뭐 성립한다. 난 이걸 보자마자 아, 얘 x로 보면 좀 더 편한 문제인가? 이런 생각 좀 했거든.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 그래서 그림 그려놨잖아, 쌤이. 그 풀이 올려준 거 보면. 그림 그려가지고 내가 뭐까지는 알았냐면 첫 번째 항이 무조건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까지는 했거든. 무조건 여기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 첫 번째 항이 나와야 되겠네. 이런 생각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으로 연결이 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것까지만 해놓고 유기했어. 그리고 이제 요걸 봤어. A3이랑 A5가 같다라는 정보를 통해서 당연히 걔네들 같다 정보 가지고 A3 또는 A5의 값을 구한 다음에 역추적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역추적하려면 A1의 값을 구하려면 A3을 구해놓고 역추적하는 게 좋겠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당연히 여기에서는 3, 4, 5 요거 상황부터 보자 이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P라고 쳐볼게. P라고 치면 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 거야. 자, 위에 거로 따라갔다. P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얘는 이제 무조건 P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기는 P 값이 0보다 컸다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2P 플러스 3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P 값이 0이어야만 해. 그럼 여기는 P 값이 0일 때 어떻게 됩니까? 0을 가지고 또 집어넣은 거니까 0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럼 이거는 그냥 P가 0이면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성립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하나 나오고. 되겠죠? 하나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가 0보다 커. 그럼 P가 0이 아니었단 얘기뿐인 거야. 그냥 이 정도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p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얘 값이 얘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이제 2p제곱 플러스 p 마이너스 3은 0을 만족하는 2, 1, 3, 1인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p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1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p 값이 0만 아니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p 값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 요거는 탈락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요걸 고르시고 되겠죠?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봅시다. 자, 얘는 두 가지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2p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던지, 그럼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p 값이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는 위에 걸로 가니까 2p-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얘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4p 제곱 마이너스 12p인데 넘기면 마이너스 13p 플러스 9는 0이 되고, 여기에서는 p 값이 얼마 나옵니까? 1이랑 뭐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4분의 9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나요?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p 값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정보를 얻었고 2분의 3보다도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정보를 얻었잖아. 맞죠? 플러스군요. 이거 플러스군요. 이렇게 두 개 중에서 만족하는 건 얘밖에 없다는 거지. 요거 고르시고.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얘가 지금 p 값이 2분의 3보다 작으면은 무조건 아래 거 따라간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얘는 이제 계산을 하시면 4p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얘는 이제 얘랑 같으려면 p 값이 1이어야 된다는 거죠. 만족하는 거죠. 0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은 범위에 p 값이 1인 게 존재하니까. 요거 4개 구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 4개 가지고 이제 다시 역추적해본다라는 얘기인 거고 1, 2, 3이 있고요. 여기가 0이었을 때 가능한 거 찾아보시면 0이었을 때는 이게 위에 거나 아래 거 가게 되면 위에 거는 0이고요. 아래 거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3이 되는 거지.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0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2분의 3인 거고. 되겠죠? 여기에서는 2분의 3이 되도록 하는 게 이제 위에 걸로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뭐 루트 2분의 3 이렇게 나오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거고 음수여야 되는 거니까 아래 거 같은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4분의 3? 맞냐? 4분의 3?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이 둘 다 0이 아니고 둘 다 부호가 서로 같아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는 얘는 탈락, 얘도 탈락, 얘는 요것도 탈락, 얘가 되는 거지.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인 경우. 좀 아래에다가 쓸까요? 마이너스 2분의 3. 요 경우.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치기 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위에 거 같은 경우 돼야 안 돼. 위에 건 제곱해가지고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에 건 안 돼. 무조건 아래 걸로만 가야 되고. 그럼 얘 때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 넘기면 2분의 9, 4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갈라치기 가는데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이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여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음수인 거 고르면 안 돼. 아예 탈락이고. 자, 아래 걸로 가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4분의 30이니까 4분의 3, 8분의 3인가요? 맞나요? 그래서 여기는 8분의 3. 그래서 요게 일단 또 선택이 되는 거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9. 4분의 9인 놈을 가지고 위에 걸로 가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어쩌고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아래 걸로 가게 되면은 4분의 3이니까 4분의 마이너스 8분의 3? 그냥 8분의 3? 요렇게 나오는 건가요? 요렇게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얘가 지금 음수가 나왔는데 위에 거는 절대 고를 수가 없고요. 아래 걸로 가게 되면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분의 뭐 4분의 어쩌고 나오거든요. 양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양수 곱하기 음수면 안 되잖아. 탈락이고. 여기에서는 8분의 3이니까 이제 위에 걸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음수를 골라야 돼서 안 되는 거고 아래 걸로 무조건 가야 되고요. 그럼 얘는 이제 8분의 3이니까 8, 3, 24, 21. 그럼 16분의 21? 이렇게 나오나요? 요거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여기가 1이다. 그럼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1 하나 있고요. 아래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하나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음수가 되면은 이건 안 된다 그랬죠? 음수가 되면 안 되는 거고, 여기는 양수인데 1이면은 이게 위에 거 같은 경우 음수로 골라야 돼서 안 되고, 아래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래 거는 1 나오려면 얼마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거 되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4개의 합을 구하시면 그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지. 되겠죠?